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눴냐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또 우리 지금 입체 도형 하는 중이니까 입체 도형 먼저 확인할게요. 입체 도형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면체와 회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면체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오늘은 회전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회전체가 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회전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어떤 평면 도형이 있을 때 하나의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켜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여기에다가 이 직선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이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주면 어떤 도형이 나오겠죠? 그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회전을 시켜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이 직선이 축이 된다는 얘기는 자, 축이 되는 것을 우리는 회전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회전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대칭이 된다라는 것은 이 직선이 이 직사각형 위에 모든 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의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 점은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한 바퀴를 회전을 시켜주면 그러면 어떻게 가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 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점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돌아와서 똑같이 되니까 이 점을 돌려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자, 안 보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고 해서 이거를 쭉 회전을 시켜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다면체 공부를 하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밑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전체에서도 똑같이 얘는 밑면. 자, 밑면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회전체인데 기둥이 되는 회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기둥이 되는데 밑면의 모양이 원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얘 이름은 원기둥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기둥에서도 회전체에서도 여기를 우리가 밑면이다 라고 불러주는 건 같아요. 다면체하고 똑같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면체가 또 살짝 기억이 안 날지는 않겠지만 같이 선생님이 비교를 해주고 싶어서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 되는 사각기둥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밑면이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사각기둥에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전체에서도 용어의 정의들이 나올 텐데 다각형하고는 다각형이 아니죠. 다면체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려고. 자, 그러면 밑면, 얘도 밑면 똑같죠. 자, 옆면, 얘도 옆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면은 지금 다각형으로만 모두 이루어져 있는 다면체에 비해서 얘는 회전을 시켜줬기 때문에 옆면의 모양이 둥그런 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곡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곡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를 이루는 다각형을 이루는 요 변을 평면도형에선 변이라고 했지만 입체도형에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서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회전체에선 또 뭐라고 하냐면 모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모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면체에서 자꾸 다각형이라고 그러는 선생님이 자, 다면체입니다. 다면체에서 모서리의 개수는 일정하게 기둥의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옆면을 이루는 선분을 모두 모선이라고 하는데 옆면을 이루는 선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 자, 지금 여기는 뭐 정확한 원기둥은 아니지만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옆면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선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선은 딱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옆면을 이루는 모든 선분을 우리는 다 모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이런 꼭지점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 원기둥에서는 꼭지점이 있나요, 없나요? 꼭지점 없죠?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둥그렇게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지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체에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 그리고 회전체 하나의 직선을,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켜서 이루어진 입체도형을 바로 회전체라고 합니다. 자,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나오는 입체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직사각형만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원기둥 나오는 거 했죠. 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이등분이 되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회전을 시킨다라는 걸 생각하고 회전체의 모양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직사각형을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이걸 회전을 시켜주면 회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원기둥 모양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밑면과 옆면 그리고 모선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회전을 시키면 얘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서 돌아오면서 원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대칭 이동시켜서 그랬더니 아, 얘는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밑면은 원의 모양이 되고 옆면은 이것도 곡면의 모양이 되는 이러한 입체. 그래서 밑면이 원의 모양이고 위에 가서 지금 한 점에서 모였으니까 얘는 뭐가 있어요? 꼭지점이 있죠. 아까 원기둥에서는 꼭지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원뿔에서는 꼭지점이 하나가 나오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선은 무수히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다리꼴을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켜주면 어떤 모양이 되나요? 원이 나오고 여기도 원이 나오는데 크기가 다른 원이 나오게 되죠. 위쪽에는 좀 더 작은 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밑면이 두 개가 나오고 옆면은 곡면. 그런데 밑면하고 두 개 밑면의 모양은 똑같고 크기가 다르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원뿔대. 이렇게 해서 다면체에서 이름 불렀던 거하고 비슷하게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면체 할 때 꼭 각기둥, 각뿔, 각뿔대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적으로 얘만 또 이름 안 써주면 원기둥 살짝 섭섭할라나? 자, 원기둥, 원뿔, 원뿔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반원을 지름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죠? 이걸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뒤로 이렇게 돌아오면 무슨 모양이 돼요? 자, 예쁜 공 모양이 되는 거죠. 별로 예쁘지 않네.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의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럼 보면은 얘는 밑면, 곡면으로 되어져 있는 옆면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 구에서는 밑면하고 옆면하고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밑면도 옆면도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밑면, 옆면 구분이 없이 곡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곡면으로만 이루어진 회전체, 곡면으로만 이루어진 입체도형은 구,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면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직선들을 지금 어떤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는지 회전체를 꼭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도 뭐 직사각형, 아까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고 또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어떤 입체도형이 나오는지도 한번 그림으로 꼭 그려보세요. 자, 우리 이제 회전체에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성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회전체의 성질은 주로 우리가 회전체가 나와 있는 거를 잘랐을 때 그 단면, 잘랐을 때 면의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단면에 대한 걸로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면체에서도 우리가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에 대한 거, 그리고 회전체에서도 단면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회전체에 대한 걸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회전체를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회전체를, 자, 여기 지금 축이 있겠죠.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잘라지게 되는 거죠? 축의 수직이 되도록. 여기 지금 수직이 되도록 자르면 이렇게 자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축의 수직으로 잘라주면 이거는 단면이 무슨 모양이 생기나요? 무슨 모양이 생길까요? 자, 회전체를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주면 단면은 원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축의 수직이 되도록 어떻게 잘라도 선생님이 여기서는 원뿔만 그렸지만 모든 회전체에서 다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의 수직으로 잘라주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모양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축의 수직으로 잘라주면 단면은 원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자,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주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요? 지금 원뿔 같은 경우는 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게 되나요? 자, 여기서 이걸 잘라주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야죠. 원뿔을 가운데를 뚝 하고 자른 거니까 여기까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런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축의 이 양쪽의 도형이 축의 선대칭 도형이 돼요. 자, 선대칭 도형이라는 말 또 나왔네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이 합동이 되는 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잘라주면 단면이 몇 개가 돼요. 정확하게 가운데로 이거를 뚝 잘랐기 때문에 원뿔이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단면이 서로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축의 선대칭 도형이고 두 개의 단면은 합동이 된다. 이것도 역시 원뿔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전체에서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주면 축의 선대칭 도형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은 반드시 합동이다. 이렇게 회전체의 성질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성질로는 이제 두 개가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에서 원뿔에서 또는 원기둥에서만 단면을 잘랐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뿔을 자른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잘라봤어요. 벌써 축의 수직이 되게 그리고 축을 포함하도록 잘라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축의 수직이 되지 않게 비스듬하게 요걸 이렇게 잘라주면 무슨 모양이 될까? 무슨 모양이 될까요? 자, 이런 정확한 원은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뒤에 보이지 않는 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는 타원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타원의 모양. 이렇게 해서 정확한 원은 아니고 타원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원뿔에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지금 요거는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잘랐을 때 보이지 않는 면까지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이랑? 자,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뒷면에 가서 자, 뒷면에 보이지 않는 이런 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잘리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뒷면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밑에는 반드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원뿔을 지금 어느 방향에서 자를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또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직접 모양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고 모양도 그려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면체하고 회전체의 여러 가지 내용을 지난 시간하고 오늘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예제를 다면체, 회전체, 입체 도형에 관련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다면체에 대한 예제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회전체 하면서 단면 얘기를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육면체에서
잘랐을 때 어떤 단면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고 매우 쉽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지우개를 가지고 잘라보기도 하고 뭐 두부를 가지고 집에서 잘라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잘 오지 않는 학생들은 정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사각형 모양의 지우개, 정사각형 정육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가지고 또는 뭐 집에서 엄마한테 두부를 한 모 사달라고 해서 직접 잘라보는 것도 재미있는 학습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얘네를 잘라서 정육면체를 한 번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자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되도록 정삼각형이니까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삼각형이나 뭐 이등변 삼각형이나 이런 건 학생들이 쉽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게 여기를 이렇게 쓱 하고 잘라주면 단면이 정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될 테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잘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긴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만 같도록 잘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이 꼭지점을 이용을 해주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해서 얘네를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은 길이가 어느 쪽 길이가 같아지나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모양으로 자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조금 어려워합니다. 마름모가 되도록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한 번 잘라서 단면이 마름모 모양 나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인가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잘라줘야 되겠는데 여기서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게 여기를 잘라줘야 되니까 중점을 지나도록, 자, 중점을 지나도록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를 또 연결을 시켜주면 삼각형 합동되면서 길이가 같아져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쓱 하고 잘라야 되니까 요쪽 뒤쪽 반대쪽 면을 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길이 모두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마름모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사다리꼴 되게 우리 잘라볼게요. 사다리꼴이 되도록 하려면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니까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도록 잘라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정육면체에서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죠. 밑면이 물론 옆면도 평행하고, 자, 그 밑면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얘네를 잘라주면 이거는 사다리꼴이 분명히 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그런데 얘는 자, 이쪽도 서로 평행하고 각이 직각이 되면서 직사각형도 돼요. 사다리꼴이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이런 단면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확실하게 정말로 사다리의 모양이 나오는 그런 사다리꼴이 되도록 자르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으로 자르면 이거는 사다리꼴이라고도 하지만 직사각형 모양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라주면 될까 봤더니 요 밑면은 그대로 이용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밑면에서 요렇게 길이가 똑같게 해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이 모양은 여기 두 개가 지금 서로 평행하게 되니까 사다리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도록 지금 하나씩만 그리고 있지만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매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이나 뭐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면 시도해서 잘라보는 게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점 모양이 예뻐지고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오각형이 되도록 잘라주라 그랬어요. 자, 여기를 이제 오각형의 모양이 되도록 잘라줄 거면 5개의 점을 지나게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단면으로 쓱 자르고 싶어요. 그래서 오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야 되니까 요 점을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네를 이렇게 잘라주면 단면이 오각형의 모양이 되겠네요. 우리 이제 육각형, 어떻게 잘라주면 육각형의 모양이 될까라는 거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각형을 더 어렵게 잘 나오고 육각형은 또 좀 쉽게 잘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육각형에는 모두 6개의 꼭지점이 나오도록 여기를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칼이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걸 잘라야 되죠. 단번에 잘라서 육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6개의 꼭지점을 어떻게 단번에 잘라서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요렇게 지금 요 겉면에 나오고 있는 6개의 변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잘라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단번에 잘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요거를 잘라주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육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를 지금 점을 자를 때 뭐 정확하게 중점을 이용해서 잘라준다면 자른 단면이 정육각형이 되도록 또 자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잘랐을 때 뭐 나올 수 있는 단면은 지금 선생님은 대표적인 거를 6가지만 했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정사각형이 되게 잘라줄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이 나오도록 잘라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단면의 모양은 어떻게 하면 나올지 그리고 또 이런 단면을 선생님이 해준 거 말고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잘라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각각의 면에 중심을 연결시켰을 때 생긴 입체도형은 어떤 입체도형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각각의 면의 중심, 자, 여기 이렇게 중심이 되겠고 또 앞에 지금 여기에도 면을 우리가 중심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면의 중심을 다 여기 점을 우리가 찍고 또 여기 위에 밑면도 여기 중심 또 밑면 해서 중심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옆면들을 먼저 연결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옆면의 중심들하고 연결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죠. 여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밑면하고 여기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밑면하고 여기 연결을 시켰더니 이런 모양. 무슨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그려줬더니 얘 봐라. 무슨 모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육면체의 각각의 면에 중심을 연결시켰더니 꼭지점이 모두 6개가 나오면서 이 면의 모양이 다 정삼각형이죠. 정육면체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정팔면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정육면체만 그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나머지 정다면체의 각 면의 중심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또 어떤 입체가 나오는지 무궁무진하게 재미있는 입체도형 문제예요. 자, 여기 또 정육면체가 있어요. 요번에는 또 어떤 재밌는 문제가 있나 봤더니 정육면체를 각각의 모서리에 3등분점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자, 3등분점이 되도록 이 3개의 길이가 다 똑같게 잡았어요. 자, 살짝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라고 선생님이 좀 여기 3등분점을 임의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자, 각 모서리에 3등분점을 잡아서 각각의 꼭지점에서 다 잘라냈어요. 여기를 각각의 꼭지점에서 요거를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자, 잘라내는 얘기는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슝 잘라내면 여기 지금 어떤 모양이 생길지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꼭지점을 잘라내고 여기에서도 꼭지점을 지금 모두 잘라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여기 앞쪽에만 가지고 잘랐는데 모든 모서리, 모든 꼭지점에서 얘네들을 다 잘랐어요. 그러면 자르고 났을 때 나머지 입체도형의 모양이 몇 면체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모양이 되어져 있나요? 팔각형이 나오게 되겠고 3등분점을 모두 연결시켰으니까 지금 여기는 팔각형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쑥 하고 잘랐으니까 여기는 무슨 모양? 정삼각형 3등분점으로 해서 다 똑같이 잘랐으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면에 팔각형이 생기고 있어요. 팔각형이 몇 개 생기나요? 팔각형이 6개. 자,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생기고 있죠? 정삼각형이 몇 개? 8개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는 면의 수가 6개 하고 8개의 삼각형하고 더해서 면의 수가 모두 14개 이렇게 돼 있고 면의 수만 물어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꼭지점 수는 몇 개며 모서리 수는 몇 개인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꼭지점 수는
원래 정육면체를 요걸 잘라냈단 말이죠. 자, 정육면체 꼭지점은 원래 8개. 그런데 8개의 꼭지점이 없어지면서 대신에 여기 꼭지점이 3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에 꼭지점이 3개. 각각의 꼭지점에서 3개씩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3 곱하기 8 해서 꼭지점은 24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물었습니다. 원래 모서리는 몇 개요? 원래 모서리가 12개. 정육면체 원래 모서리 12개인데 그대로 지금 모서리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팔각형에서. 그리고 역시 요 꼭지점 부분에서 모서리가 3개씩이 다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8개에다가 3 곱하기 8만큼 추가된 거 그대로 더해줬더니 8개 아니고 모서리 원래 몇 개? 원래 모서리 12개죠. 또 살짝 넘어갈 뻔했네. 자, 그래가지고 얘네를 했더니 모서리의 수 36개 해서 지금 정육면체에서 여기를 잘라내는 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하고는 3등분점을 잘라냈고 나머지 모양을 다 그려봐도 좋겠고 또 공부를 할 때는 여기를 각각의 중점을 가지고 잘라냈을 때 나머지 입체 도형의 몇 면체인지 꼭지점 개수는 몇 개인지 모서리 개수는 몇 개인지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전개도를 하나를 주고서 얘네 이름이나 겹치는 꼭지점 평행이 면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빨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겹치는 꼭지점이나 평행이 되는 면이나 이런 걸 찾아주면 좋은데 안 되는 학생들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겨냥도를 그려서 얘를 찾아줘야 되고 그것도 잘 겨냥도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겨냥도가 안 되면 머릿속에 그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잘라서 만들어서 어느 점이 어느 점하고 가서 겹치는구나 이렇게 몇 번 해보면 머릿속에서 이제 나중에는 직접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면이 8개가 나오고 있죠. 모두 다 정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얘네 이름은 뭐가 되나요? 정팔면체 해서 이름은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F하고 이제 겹치는 꼭지점 찾아내기 위해서 얘네를 겨냥도에서 어느 점이 어느 자리에 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을 맨 위로 아래로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J 그리고 여기에 E라는 이런 점을 놓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JAB라는 면이 한 평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A, B 이렇게 해서 면을 하나를 써서 시작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자 볼까요? A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와서 겹치게 되죠. 그러면은 A라는 점이 있는 자리는 결국은 I라는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A는 I로 왔고 B는 누구랑 겹치게 되는 거죠? 이걸 학생들이 잘 못 찾아요. A는 그냥 이렇게 겹쳐가지고 J 꼭지점 위로 당기면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일로 오게 되고 B는 어디로? 자 B는 얘가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러면 B가 있는 자리에는 H가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J, B, C라는 점이 같은 평면 위에 있으니까 J, B, C 이렇게 해서 여기 C라는 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거하고 똑같은 관계로 해서 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슉 겹치는 거니까 C 자리에 G라는 점도 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어디가 오면 되나요? 얘는 뭐가 되나 봤더니 J, C, D 같은 점이니까 여기 이 자리 D라는 점 올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F가 이렇게 와가지고 D하고 겹치는 거니까 여기는 F 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써주면은 점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F하고 겹치는 꼭지점 자, F하고 겹치는 꼭지점 D, F하고 겹치는 꼭지점 D 이렇게 해서 찾아내줄 수 있죠. 꼭지점은 점 D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BCJ와 평행이 되는 면 그랬어요. 그러면 BCJ라는 면, 자 BCJ라는 면은 요거 얘하고 평행이 되는 면.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겨냥도 다 보여주면서 평행이 되는 면 4쌍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해서 평행이 되는 거니까 요 평면은 A, D, E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나 봤더니 A, D, 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겨냥도를 보고 써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A, D, E를 이걸 한 평면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A라는 점은 I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 점과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서로 평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평행이 되는 면은 면 I, D, E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보여줬어요. 정팔면체 이렇게 평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평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랑 평행이 되고, 얘네들은 뭐 당연히 평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 겨냥도를, 전개도를 보고서 여러 가지 문제 해봤고, 정 20면체나 12면체, 정 12면체 꼭 연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번 문제를 봤더니 보기를 보고서 조건에 맞는 입체 도형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기 여기 봤더니 와우 12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다면체, 회전체 모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평면으로만 되어져 있는 입체 도형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자, 평면으로만 되어져 있는 입체 도형이라는 것은 다면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각형이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다면체, 그리고 다면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자, 평면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을 모두 골랐더니 뭐가 나오고 있나요? 자, B, C, F, G, 그리고 또 어딨나? H, I, K, L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곡면으로만 되어져 있는 입체 도형 고르세요. 그랬어요. 곡면으로만 되어져 있는 거는 우리 회전체 하면서 했죠. 어떤 거였어요? 9 하나 있었으니까 9, 자, D 얘는 하나만 딱 나오고요. 자, D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곡면과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것은 회전체가 이제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회전체에서 9를 제외한 거 찾아주면 되니까는 원기둥, 원뿔, 그리고 여기 반구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E, J 이렇게 되고, 평행인 두 면을 갖는 입체 도형, 그러면 기둥이나 그리고 뿔대, 그리고 우리가 정사면체, 정다면체 중에서 정사면체를 제외하고는 평행인 면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기둥, 직육면체, 정육면체, 삼각기둥, 삼각뿔대, 그리고 정팔면체 이렇게 평행인 두 개의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F, H, L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꼭지점이 없는 입체 도형, 회전체에서 원뿔은 꼭지점이 있었고, 원기둥, 구, 반구 이런 것들은 꼭지점이 없죠. 그래서 원기둥과 반구, 구 이렇게 꼭지점이 없는 입체 도형은 이렇게 세 가지 되어져 있고요. 모든 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슉 봤더니, 기둥은 옆면 때문에 안 되고, 사각뿔은 밑면 때문에 안 되고, 얘도 옆면 때문에 안 되고요. 정사각뿔도 안 되고, 어디 있나?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K와 L 이렇게 여러 가지 회전체와 다면체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회전시켜서 겨냥도 그리는 거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아까 기본적인 것들 몇 개는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나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주는 거는 연습을 꼭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 여기 요 회전을 할 때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선대칭 도형, 수직 2등분이 되도록 만들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대각선을 축으로 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먼저 요거를 이렇게 수직 2등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서 B라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같은 길이만큼 일로 오게 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B, C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A, B, C를 회전을 시켜주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의 원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생긴 원뿔, 이런 모양이 나오겠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A, D, C를 축으로 해서 A, D, C를 또 축으로 해가지고 돌려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축에다가 수직 2등분이 되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라 그랬죠. 그럼 얘가 또 일로 오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여기에서는 자, 요거를 이렇게 돌려줄 거니까 이렇게 생긴 원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긴 원뿔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원뿔의 모양이 나오고 위에 이렇게 원뿔의 모양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두 개의 원뿔이 서로 겹치면서 여기 부분은 또 하나의 이렇게 원이 생기게 되죠. 원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봐주면 뭐가 되는 거야? 원뿔대. 여기에 원뿔, 중간에 원뿔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또 원뿔대 모양이 만들어지고 위쪽에 또 원뿔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수직 2등분 되도록 이동시킨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돌려가지고 완성된 겨냥도의 모양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제는 다 풀었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나요? 회전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도 선생님이 도형을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형을 한번 분류를 해주고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도형을 크게 분류했을 때 두 가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두 가지로 나눴고 평면 도형도 또 두 가지, 크게 다각형과 원 그리고 입체 도형은 다면체와 회전체 이렇게 나눴어요. 모든 도형이 여기 있는 이런 분류로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형이나 원에 대한 성질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원과 부채꼴에서 넓이를 구한다거나 호의 길이, 둘레를 구하는 또 다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도 우리 다면체와 회전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의하고 성질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입체 도형의 측정을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측정을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